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두 번째 시간 교과서 172쪽입니다. 폈나요? 자, 오늘은 보험의 이해 중에서 보험의 기능 부분을 하겠습니다. 171쪽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이제 아주 색깔이 예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설명하는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위험한 일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나 물건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스키 타지 않기로 돼 있는데 스키를 타면 다치면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위험을 회피하면, 그러니까 스키를 타지 않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스키를 타긴 타되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그 위험이 일어날 손실을 조금씩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험을 그냥 보유하고 타는 거예요. 일어나도 그냥 스키 보호장구 안 하고 그냥 스키 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위험을 보유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위험을 전가라는 건 남한테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법,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하는 걸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의 기능 첫째 줄 파란 밑줄 칠까요? 안전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 파란 밑줄 치고요. 앞에 번호 1번 붙여놓으세요.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혹시 일어날 사고를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보험료는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의료보험료 같은 걸 우리가 내게 되면요.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켜줍니다. 2년에 한 번,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라고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는데 공짜예요. 누가 돈 내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냅니다. 무슨 돈으로 내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부모님께서 내는 보험료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방할 수 여기 나오는 예방이요.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여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3번.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보험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보험은 부자에게는 보험료를 좀 많이 거두고 좀 형편이 어려우면 보험료를 적게 거두고 이렇게 특히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렇게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한다. 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사고 안 나면 혜택을 못 받지만 사고 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부상조 정신이 들어간다. 다섯째, 무역이나 상거래를 보장해 줌으로써 거래를 확대한다. 보험 중에는 수출보험이라든가 무슨 책임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무역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넘어갈까요? 3번에 보험의 계약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험의 계약 과정 빨간 밑줄 치고요. 왼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림 제목에다가 빨간 네모 치고 별표도 하나 쳐놓읍시다. 자, 보험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험 계약자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보험회사에 보험 청약서를 내요. 1번. 그러면 이제 보험자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서로 확인하고 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별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승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험 계약자가 3번 보험료를 내겠죠. 첫 번째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증권을 줍니다. 그럼 이제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보험은요, 이 보험료를 한 번을 내야 보험 계약이 성립돼요. 다시 말해서 보험료 안 내면 보험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오른쪽인데 글씨가 너무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잘 보이죠? 보고 밑줄 치세요. 자, 첫 번째. 청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1번이죠. 보험 청약서. 여기 보면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 보험 설계사가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러면 이제 필체가 다르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빨간 밑줄 치는데요.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생활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 병원 다녀온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말만 하고 그냥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내가 옛날에 그 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보험 들기 전에 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난 말했다. 난 보험 설계사한테 말했는데 하지만 구두 말로 한 거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써서 남겨야 된다. 그래서 빨간 밑줄 칩니다.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 보상이 안 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병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보험 계약하기 전에 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거나 이건 반드시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173쪽 가볼까요? 그 오른쪽 맨 밑에 보충학습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처럼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겠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빨간 밑줄 칠까요? 뭘 알려야 되냐면 과거에 질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병원에 진료받은 적이 있었는지 직업이 뭔지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에 한번 암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비밀로 하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소방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보험사는요.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뭐 내 돈 다 돌려줘. 뭐 이렇게 보통은 보험금 들고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뒤에 계약 취소하면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요. 내가 내 임의로 보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하지만 이렇게 보험사가 중요한 걸 알리지 않아서 내가 취소할 경우는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자, 왼쪽 페이지 다시 갈까요? 왼쪽 페이지 두 번째. 보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아까 지난 시간 얘기했죠. 약관 꼭 봐야 된다고. 약관 조항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뭐 암보험 가입했는데 폐암은 안 된다. 그걸 내가 못 봐갖고 나중에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청약서 부본은 꼭 보관하고 부본이라는 건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 말고 한 개 더 줍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파란 밑줄 칩니다. 보험 증서상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약관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린다. 계약서가 약관하고 다르게 되어 있으면 꼭 알려야 된다. 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면요.
보험료 낼 때는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 발행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요즘은 영수증 안 받고 뭐 카드 결제하고 이러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했을 때는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생활설계사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나는 그 보험회사에 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가 내 보험료를 다 가져가셨다. 한 번도 내 보험료를 회사에 갖다 준 적이 없다. 그러면 나 억울하다 그래도 나는 내가 낸 통장이 보험회사 통장인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험금의 청구 과정 빨간 밑줄 치고요. 자,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난 보험금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험 수익자가 그러니까 보험금 받아야 되는 사람이 1. 보험증권과 보험청구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돼요. 그때 뭐도 같이 내야 되냐면 사고 증명서류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 청구서도 내야 되고요. 이건 어디 있냐면 이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사고 증명서류는 뭐 사고 난 증명서류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복사본 그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사인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확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자, 오른쪽에 가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년이 지나면 안 준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럼 보험회사가 보상심사합니다. 아, 이 사람이 청구한 걸 다 줘도 되는가 하고 심사를 하는데 손해, 이 사람이 얼마를 손해봤나 하고 계산을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이 딱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요즘은 사고 나서 신청하면 거의 2, 3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